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연지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저희가 지난주 이미 예고를 해드렸죠. 임영웅 씨의 신곡입니다. 한 곡도 아니고 두 곡이죠. 자, 일단 신곡은 이미 공개가 돼 다들 들어보셨죠? 이 신곡이 어땠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올드스타는 또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임영웅 씨의 첫 자작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트로트가 아니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임영웅 씨는 이미 탈트로트를 선언한 지 오래지만,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임영웅 씨에게 소위 말하는 입덕을 한 분들이 계신데, 왜 임영웅 씨의 첫 자작곡은 트로트가 아니었을지, 그럼 어떤 장르인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임영웅 씨가 지난 15일 오후 6시 더블 싱글 폴라로이드를 공개했는데, 자, 이번 신곡은 지난 5월 발표된 정규 앨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 더블 싱글에는요, 동명의 타이틀 이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두 곡이 담겼죠. 이번 신곡 발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행보는 단연 첫 자작곡입니다. 런던보이. 이미 정규 앨범 발표 때도 저희 올드스타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씨의 자작곡이 담길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표현을 했는데, 첫 정규 앨범에는 자작곡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자작곡을 선택했는지 그 의미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이 앨범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임영웅 씨가 이번 앨범을 내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 정규 앨범 발매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며 뜨겁게 달려온 여름을 지나 코끝으로 느껴지는 찬바람에도 혼자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길이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같은 이야기와 시간을 음악으로 담았습니다. 사랑은 용기, 위로, 격려, 우정, 소망,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더욱 사랑하길 바라며 함께해요. 이게 임영웅 씨가 띄운 편지였죠. 자, 곡 분석을 해보면 폴라로이드, 지난 10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임영웅 101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베일을 벗은 폴라로이드는 서정적인 가사와 임영웅만의 고품격 음색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귀에서 계속 물 흐르듯이 흘러가요. 딱 뭐나 걸리는 지점이 없죠. 그만큼 자극적 요소가 없고 MSG를 배제한 노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듣고 있어도 배경음악처럼 평소에 깔아놓아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서정적인 편안한 중독성이 돋보이는 곡이죠. 이는 그동안 임영웅 씨가 꾸준히 추구했던 듣기 좋은 음악, 듣기 편한 음악, 그것과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가사를 보면은요,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셀 수 없이 많은 날 함께했지. 사랑했어요. 아주 많이 사진첩 속에 그대여. 영원히 기억할게.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이런 가사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이게 연인을 위한 가사이기도 하지만 임영웅 씨가 팬들을 위해서 전하는 하나의 서정실한 느낌도 받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어떤가요? 촬영 준비로 분주한 스튜디오 속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임영웅 씨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임영웅 씨의 의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셔츠, 니트, 청청 패션, 수트까지 완벽하게 패셔니스타의 면모를 뽐냈죠. 자, 그리고 런던보이입니다. 런던보이 첫 자작곡인데 이 멜로디만 들어도 굉장히 신나죠.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임영웅 씨의 싱어송라이터의 면모와 함께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득 채웠는데, 노래 스타일을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접하고 또 따라 부를 수 있는 이지 리스닝 계열의 곡입니다. 뮤비는 보셨으면 일단 밴드 느낌이 물씬 나죠. 임영웅 씨의 노래에 맞춰서 이런 밴드 반주가 흐르는 모습,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안경으로 댄디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헤어스타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파마라고 하죠? 굉장히 좀 강아지같이 그런 귀여운 느낌이 드는 파마의 느낌도 눈에 띄었고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 제목 런던보이에 맞게 그야말로 이 영국 신사다운 또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까지 강조하면서 눈을 뗄 수 없는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멜로디와 함께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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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런던보이라는 이 가사도 인상적입니다. 첫 자작곡이죠. 작사와 작곡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지수박이 공동 작사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지수박 이미 익숙하죠? 정규 앨범 9번 트랙인 사랑의 진짜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앞서 임영웅 씨가 단독쇼에서 먼저 선보인 노래이기도 했죠. 이 박지수 씨는요 28살의 젊은 재원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닙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엑소 멤버 첸의 4월이 지나면 우린 헤어져요, 박혜원의 아무렇지 않게 안녕, 엑소의 춤, 폴킴의 뉴데이 등 여러 노래들의 작사, 작곡가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폴라로이드로 임영웅 씨가 또 한 번 인연을 이어가게 됐죠. 자, 이 폴라로이드, 런던보이 두 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소속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면서 듣거나 부를 수 있는 두 곡으로 돌아왔다 라고 얘기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곡이라는 측면에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폴라로이드 가사 다시 한번 볼게요. 가슴 저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누가 뭐라던가, 오 심장이 뛰는데 아프게 뛰는데 이게 사랑인 거야. 운명 같은 밤 너를 만나 영원하자고 외쳤던 그 밤, 내가 날 잊어도 난 널 꺼내볼 테니까 언제나. 이 폴라로이드 하면은 이 한 장의 사진이잖아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는 다 영상, 이미지로만 저장이 됐는데 폴라로이드는 실물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네가 날 잊어도 나는 꺼내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담고 있죠. 런던보이는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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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베이비,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 a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널 만나고 내가 변했다. 자, 이 가사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널, 이걸 그대로 팬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팬들을 만나고 내가 변했고, 세상 누구보다 팬들을 사랑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팬들을 부르고, 또 혹시 팬들이 날 잊어도 나는 팬들을 기억하고 다시 꺼내볼 것이다 라는 팬송, 팬들을 위한 러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자작곡의 진짜 의미는 전 지금 제가 말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봐요. 오직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곡, 팬들을 위한 러브송을 임영웅 씨가 본인의 생각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런던보이라 칭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위한 사랑의 고백, 근데 이건 팬들을 위한 외침이라는 거죠. 자, 이 노래의 장르는 뭘까요? 그동안 임영웅 씨가 많이 시도하지 않았던 락에 가깝습니다. 소프트 락 장르예요. 그래서 뮤비를 보면은 여기에도 밴드가 같이 하는데, 원래 락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밴드가 있죠. 뭐 윤도현 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 밴드풍 노래 속에서 임영웅 씨는 소프트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을 한 겁니다. 자, 왜 트로트가 아닐까요? 트로트를 저버렸나?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앞서 다른 영상에서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규 앨범을 보면은 사랑해요 그대를, 보금자리, 사랑역, 손이 참 곱던 그대, 이 네 곡이 다 트로트였거든요. 특히 이 손이 참 곱던 그대는 재즈풍 트로트여서 정통의 트로트의 새로운 맛을 가미했죠. 앨범 전체 그중 3분의 1이 트로트였습니다. 결국 임영웅 씨가 트로트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올드스타는 더 이상 임영웅 씨를 트로트 가수로 칭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냥 가수로 부르겠다는 거죠. 이런 임영웅 씨가 첫 자작곡으로 트로트가 아닌 다른 장르를 선택하는 건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런 첫 자작곡이 왜 중요할까요? 자작곡이란 건 싱어송라이터로 향하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노래를 소개하고 부르고 그걸로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소통을 하고, 이미 레전드라고 부를 나훈아, 심수봉, 그리고 얼마 전 컴백을 공식적으로 밝힌 조용필까지, 이런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배 가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대부분 다 싱어송라이터라는 겁니다. 결국 임영웅 씨도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뮤지션들 사이에서도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일단 싱어송라이터의 길로 가면은요, 그냥 가수로 부르지 않아요. 가수가 뭐예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돌려 말하면
노래만 부르는 사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곡을 직접 쓰는 싱어송라이터들은 자신을 싱어송라이터 혹은 뮤지션으로 표기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제가 그동안 정규 앨범부터 이명웅 씨는 언제 자작곡이 나올지를 계속 강조해왔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근데 앞에서는 왜 얘기 안 했냐고요? 또 제가 이명웅 씨 아직 자작곡을 내지 않았는데 자작곡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팬들을 괜히 또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자작곡을 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부를 노래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는 가수에서 뮤지션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라 할 수 있고 그 문을 이제 이명웅 씨는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앨범이 더 궁금해져요. 과연 이명웅 씨가 다음 신곡을 만들 때, 다음 앨범을 만들 때 자신의 자작곡을 얼마나 넣을지, 또 그 안에서 이명웅 씨가 부른 자작곡으로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 이거에 따라서 이명웅 씨의 위상은 지금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달계 도약할 수가 있을 거란 겁니다. 자, 과연 이명웅 씨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올드스타가 계속 쫓아가 보겠습니다.